암호화폐 산업 특근법 이후 2편, 디파이와 ICO. 안녕하세요. CLN 특근법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고 ISMS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근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지갑, 수탁, ICO, 탈중앙화 금융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업체에 해당하는 법이죠. 특근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은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격 미달의 업체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블록체인기술연구소 헥슬란트가 2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에어드랍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특근법 적용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루니버스 드랍스, 에어월렛, 코바, 코이너스, 포킷, 코인원 플러스, 테라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보관, 관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헥슬란트 커스터디, 업비트 세이프, 볼트 트러스트, 다스크, 아톰릭스랩, 퓨지엑스와 같은 여러 업체들이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P2P 거래 플랫폼이나 삼성월렛, 디센트 등 탈중앙화 지갑, 콜드월렛처럼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 외에 지분증명 메인넷에 참여하는 검증자가 코인 보유자의 자산을 위임 또는 스테이킹받아 노드를 대행 운영하는 이코인 노드, 코인원 노드 등은 보관행위이므로 특근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디파이 역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파이는 주로 커뮤니티 내 투표나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자동 시스템으로 운용됩니다. 따로 운용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그간 법적 테두리 바깥에 놓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법조계의 입장은 다르다고 합니다. 해외 기업이라도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의 대표주자 메이커다오는 스테이블 코인 다이와 대출 수수료로 쓰이는 메이커 토큰의 발행 주체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으며 메이커를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사 설립, 마케팅 등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다이 이자를 받지는 않지만 가치 상승으로 얻는 간접 이익이 있기에 특근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죠. ICO 업체들은 애매한 처지입니다. 2017년 9월 금융위원회가 ICO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상당수의 ICO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거점을 옮긴 상태입니다. ICO를 진행하는 재단법인을 해외에 두되 국내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국내 프로젝트 개발사가 특근법 적용을 받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둔 재단이 특근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루니버스, 메디블록, 무비블록, 캐리프로토콜, 아이콘, 메타디움, 테라, 플레타, 팬텀 등 대다수의 ICO 업체들은 제한적이나마 특근법의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클레이튼의 경우 현재까지 프라이빗 세일 형식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토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당장은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국내 투자자들이나 수요자들이 토큰을 받게 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근법이 법적 부재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업계의 기대감이 큽니다. 그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영업활동에 혼선이 많았는데 특근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CLN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만나보세요.